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D마켓 박가영입니다. 간밤 파월의장의 청문회 발언이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친화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이어지면서 미국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특히 2.4% 정도 올라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호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였고요. 특히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85.7%나 늘어나면서 두드러진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 점이 오늘 시장에 좀 훈풍으로 작용했죠.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지금 종가는 분위기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24%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84% 상승 마감하면서 24만 원을 다시금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연내 XR 플랫폼을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오늘 XR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정말 오랜만에 시장의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분위기가 엇갈렸습니다. 정말 버티다가 오후 들어서는 결국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0.71% 빠지면서 850선 마감 지었고요. 시총 상단에서도 그나마 반도체 장비 HP, SP라든지 오늘 수출 데이터 좋았던 화장품 실리콘2 정도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부진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장은 좀 마감이 됐으니까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잘 정리해보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벤트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벤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저희 화면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83으로 응원 메시지 그리고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보시죠. 불만제로 D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장에서도 뜨거울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감될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될 키워드는 더 예쁜 걸 보여줘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디스플레이주가 정말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많이 쉬었죠? 네, 근데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올라오고 네, 있더라고요. 조금 움직이는 게 이제 LG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고, 야 그러고 보니까 TV도 잘 팔리고 뭐도 하면 디스플레이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조금 와가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상되는 게 LG 디스플레이 2분기 OLED 패널 출하량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형도 그렇고 중소형도 그렇고 이제 대형은 TV 들어가는 거, 중소형은 노트북, PC, 스마트폰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대형이 55%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소형이 53%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또 애플 기대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패드 새로 나온 OLED 또 기대감도 있고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기존의 애플향에 대한 매출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거의 한 애플 쪽만 지금 6,800만 대 팔렸더라고요. 2분기에만. 근데 이제 이 수치 또한 작년 대비하면 58%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원래 2분기가 비수기인데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7, 8월 월드컵 특수. 네. 그러니까 대형 TV가 언제 제일 잘 팔리냐를 보면은요. 다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벤트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거의
사실인 건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2분기 실적에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야 비수기 때 이 정도면 하반기 넘어가면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 뭐 딴 거보다도 하반기 때는 그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좀 기저효과고 사실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러니까 뭐 PC나 스마트폰 이쪽을 보면은 그렇게 막 급성장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새로 사야지 갑자기 급성장하는 건데 지금 그 구조는 아니잖아요. 다들 거의 있으시죠. 네, 거의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급성장하는 구조는 완전 새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AI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먼저 내놨습니다. 네. 근데 내놓으면서 이게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 S24는 일단 좀 괜찮다라고 하던데요. 네, 어찌 됐건 이제 이게 플러스 알파 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늘어난 걸로 봐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애플도 AI가 접목이 되다 보면은 아마 삼성보다는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요, 애플만 또 씁니다. 저도 사실은 삼성 쓰는데 네. 계속 삼성만 쓰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디바이스가 다르니까. 맞아요. 좀 각자 자기의 편한 거를 고르시는데 지금 아이폰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미뤘습니다. 14까지 쓰시다가 15 나올 때 그 의외로 많이 안 샀어요. 그럼 왜 그러냐를 따져보면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마 나란히 네. 놓으면 구분 잘 못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되려 그 색감을 보면 사진 찍을 때 아이폰은 이제 색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14가 더 낫다. 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용량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진, 동영상 지금 각자 핸드폰들 보시면 용량 가득가득 차 있을 건데 핸드폰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게 나와서 바꾸거나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바꿉니다. 네. 그 어쩔 수 없이 용량의 한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폰 뭐 12, 13을 쓰셨던 분들이 아마 대거 이번에 바꾸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기대감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게 사실은 그 PC 쪽은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하반기 때 이제 PC 쪽도 조금 괜찮은 게 최근에 사실은 이제 개인 PC보다는 이제 노트북을 더 많이 쓰는 시대긴 하는데 노트북에 AI가 많이 접목된 게 최근 예. 들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AI PC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침투 비중이 한 10% 정도 됐고요. 올해가 19%입니다. 예. 그러니까 9%가 늘어났는데 수치상으로는 9%지만 90%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OS가 사실은 이제 10이 지원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못 쓴다고. 맞아요. 네.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래 바꿔야 되니까 이 교체 수요까지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사실은 노트북 수요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급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있다. 그리고 애플이 아이패드 시리즈를 새로 나오면서 예. 요거에 대한 수요도 있다 보니까 OLED 패널 기존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지금 TV부터 해서 뭐 PC,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쭉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디스플레이 성장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질문을 받고 보면 예. 이제 기존 게 더 잘 될 거냐?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전장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이 더 나을 거냐? 그럼 저는 전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유인즉슨 PC랑 스마트폰은 기존 거에서 네. 크게 급증할 만한 게 트리거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핸드폰 쪽은 AI가 접목이 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근데 전장 쪽은요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보면 디스플레이를 엄청 크게 깔더라고요. 굉장히 전면에 전면에. 크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엔 LCD였어요. 근데 이제 OLED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왜 전장용 디스플레이에서 LCD에서 왜 OLED로 바뀔까라는 걸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쁜 거 보여줘. 이쁜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네. 전력이랑 무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전력을 최대한 적게 효율적으로 소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 30% 정도 줄어듭니다. 네. 그다음에 전기차가 더 무겁다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기차가 무거우니까 전기차용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모도가 더 심하다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를 또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네. 뭐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디스플레이 무게가 나가봤자 얼마나 하겠냐.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은 차에서 손을 놓게 되면 시각적인 자극을 더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면 전면 디스플레이는 저는 더 커질 것 같고요. 나중에 옛날에 막 그 SF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화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면적화 되거든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무게도 30%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기존 LCD에서 OLED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근데 OLED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 많이 다 돼요라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아직 두 자리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년 정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게 11%. 네. 그다음에 27년도 앞으로 이제 3년 뒤가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OLED. 네. 니까 OLED를 그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것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검사 쪽도 있고 소재 쪽도 있고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할까요? OLED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유망한 게 뭐 증착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검사, 소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은 심플해요. 많이 팔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많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공장 증설하니까 여기 장비 들어가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 앞에서 제가 스마트폰이랑 PC 얘기하기는 했지만 드라마틱하게 급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재 쪽에서 살짝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그래도 어찌됐건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 OLED 채택률이 조금 늘어나면서 소재도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메인은 저는 제일 먼저 가는 건 증착이라고 봅니다. 증착은 뭐냐면 이걸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애플 쪽에서 어찌됐건 큰 손은 애플이니까 삼성전자와 애플 쪽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더블 스택을 요구했습니다. 뭐냐면 발광층을 2개 층으로 해주세요 예. 라는 거예요. 그럼 2개 층으로 하면은 이제 뭐가 좋냐? 밝기가 2배가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예쁜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수명이 4배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전장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는 스마트폰은 2, 3년마다 한번 바꾸지만 전장용은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차 타면 10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명이 짧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한 5년 타다가 이거 다 바꿔봐요. 난리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수명까지 늘어나니까 이 더블 스택이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저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제 더블 스택이니까 이걸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증착 장비가 비싸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쌓는 게 어려워요. 네, HBM도 쌓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잘 가고 하는 이유가 쌓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OLED 쪽에서도 증착이 저는 그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상승폭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이 2개 쌓으니까 소재가 2배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소재.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검사 쪽은 뭐냐면 그 불량 테스트잖아요.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수율. 반도체도 수율이 중요한 것처럼 이 OLED도 이제 투스택 하면은요, 이거 어찌됐건 이제 검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OLED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증착 먼저 가고, 그다음 소재 가고, 마지막에 검사 간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그런데 너무 오래 좀 쉬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네네네. 불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잠깐 올랐다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네, 이번엔 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앵커님의 불신 아니에요. 저의 불신인가요? 저도 네. 살짝 불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삼성 전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MLCC IT 기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주가는 왜 저래? 네.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무조건 실적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앞으로의 상승폭이 적다라고 하면 주가는 안 가거든요.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는 야 PC, 스마트폰 드라마틱하게 많이 팔리지 않잖아. 그다음에 TV 많이 팔고는 있지만 중국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잖아. 이런 얘기가 항상 발목을 잡아서 주가를 올라갈 만하면 눌렀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해소가 돼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애플이 신제품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OLED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아이폰 16, 그다음에 아이패드, 네. 내년 상반기에는 맥북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 쪽도 폴더블. 지금 이제 간밤 새벽에 우리나라 폴드 6도 언팩 행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래 어찌됐건 비싼 폴더블 폰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저가는 중국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들의 소재 업체들도 있겠지만 감당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것도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OLED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OLED가 새로 채택되는 것 중에서 아직 볼륨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건 아까 전장용. 예. 근데 아까 이제 11%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를 누르는 것보다는 올릴 만한 재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뭐 이제 여러 번 당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네. 뭐 안 들리시겠지만 기존과는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OLED 제품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인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종목들 몇 개 좀 짚어볼까요? 네. 하반기에 유망할 만한 종목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비와 소재가 제가 먼저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들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선익 시스템. 네. 그다음에 뭐 필 옵틱스 뭐 이런 데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관련해서는 덕산 네오룩스, P&H 테크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뭐가 더 좋냐 이거보다는요. 섹터 자체가 좋아질 때는요. 흐름 자체가 이렇습니다. 먼저 LGD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 LGD의 주가가 가겠죠. 근데 이게 전고점을 뚫을 만한 재료가 없으면요. 바로 조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다음에는 장비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주 순환이 어느 정도 돈다라고 하면 또 소재로 가요. 그러면 섹터는 저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사실은 순환매라서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네. 저는 증착 쪽에서 하나는 꼽고 싶습니다.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 이제 선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독점하고 있던 캐논 도키, 이쪽 거를 국산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애플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선익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도 손을 잡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LGD에서 야 이거 해도 돼? 써도 돼? 했는데 퀄 테스트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납품 가능한 상태라는 거. 근데 이제 실적이 안 나왔었는데 BOE에서 증착기 4대 중에서 2대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납품하고 앞으로 수주가 조금 더 많아질 걸 감안해서 지금 평탁에다가 생산부지 계약까지 했어요. 네. 이러면서 BOE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수주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머니에 돈 좀 채운 LG 디스플레이가 네. BOE한테 안 질려면 또 돈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증착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저는 한 7만 원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가격 자체가 높은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한 3만 8천 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장 급등락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비의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도 변동폭이 컸던 급등락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재료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5위 램테크놀로지 올라왔습니다. 90억 원 규모의 신규 생산시설 투자한다라는 공시 어제 나오면서 전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또 장중에 20%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8% 강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 하면은 앞서 삼성전기와 함께 이 TGV 시가계 공동 연구 개발한다라는 소식들의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신규 투자 역시나 그쪽 분야로 이루어진다라면서 기대감 모아갔습니다. 8% 강세 흐름 보였고요.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MP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이뤄진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XR 플랫폼 올해 선보인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XR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지난 2월에 삼성전자가 이미 구글과 퀄컴과 함께 XR 동맹을 좀 구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좀 예고를 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MP 1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YM텍 올라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ESS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1조 원 규모의 이 미국 전력 기업에 공급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YM텍 17%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유팜 올라왔습니다.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지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석유가스 전문 기업 카스피안 선라이즈가 석유 시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오후장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요. 다만 상승폭 줄이면서 23% 강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았던 라파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라파스 확인되는데요.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패치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부각을 받았습니다. 임상 1상이 올해 10월에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측에서는 기존에 이 주사제였던 거를 패치형으로 임상 1상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 약효와 또 약물 간의 관계성을 입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이 패치형 비만 치료제 출시가 된다면은 매출이 수조 원대로 잡힐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왔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열어보면요. Y바이오로직스 확인됩니다. 항체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면역 항암제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을 했었습니다. HK 이노엔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 지난달에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대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라유텍 확인되는데요. 앞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 공정 확대한다라는 이야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에 로봇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당시에 같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좀 매도세 크게 나오면서 12%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는 스펙코 올라왔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 오늘 매도세가 크게 나왔었는데요. 12%대 하락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위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대성창조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프트업이 코스피에 신규 상장을 했죠. 이 대성창조 같은 경우는 시프트업에 초기 투자를 참여했다라는 소식에 시프트업 관련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프트업 신규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이 됐다라고 보고 매도세가 크게 나왔던 모습인데요. 1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넥슨게임즈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급등 종목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넥슨게임즈의 신작 퍼스트 디센턴트 동시 접속자가 26만 명에 돌파했다 이런 소식에 흥행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16%대 약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락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네,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떡 선물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화면 또 응원 메시지 같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시장에 잘 대응을 하려면 종목인 나무들도 챙겨야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숲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산업의 숲을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의 산책 시작합니다. 간밤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2024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폴드6, 플립6 등 신제품들이 대거 공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스펙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갤럭시 Z 폴드 6의 성능 변화입니다. 그동안 폴드 6는 성능 자체는 좋은데 좀 무겁고 사용하기 약간 투박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좀 더 변화를 꾀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게는 기존의 253g에서 239g까지 낮췄고요. 두께 역시 접었을 때 기준으로 12.1mg까지 좀 얇게 더 축소한 모습이었는데요. 12.1mm까지 축소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글로벌에 경쟁하고 있는 폴드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두께는 아직까지 조금 두껍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12.1mm까지 줄어들었지만 구글의 픽셀 폴드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거고요. 중화권 업체들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보다는 아직 조금 더 두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좀 폴더블 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화권 업체들의 경량화라든지 대면적화 이런 무게들, 두께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약간 스펙을 맞추면서도 기존의 갤럭시만의 완성도는 높이는 좀 절충안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Z 플립 6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Z 플립 6는 디자인은 굉장히 호평들이 많았는데 스펙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스펙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카메라도 5천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1200만의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배터리 용량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전작의 3700mAh에서 4000까지 늘어나서 조금 더 지속 시간이 길어졌고요. 발열 문제도 많이 지적이 돼 왔는데 이번에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시죠? 시리즈 최초로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면서 이 발열 문제도 잡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폴더블 폰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역시나 AI가 탑재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S24에 이어서 AI 마케팅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요. 일단 구글 제미나이와의 협업이 이번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에 좀 알려졌던 서클 투 서치나 실시간 번역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 상대방과의 주고받은 문자를 해석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답장을 할지 추천을 해준다든지 S펜으로 대충 그림만 그리면 정교한 그림으로 바꿔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평소에 이 사용자의 말투를 분석을 해서 게시글 그러니까 글쓰기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폴더블만의 AI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도 이번에 나왔는데요. 실시간 통역 기능은 원래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동시 통역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S24 같은 경우에는 동시 통역이 되더라도 이제 사용자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L자 모양으로 접은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 이제 상대방이 자기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자기 언어,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있을 때는 한국어, 상대방은 외국어로 동시에 번역이 되는 이런 편리함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이처럼 AI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선 출고가가 당연히 스펙이 높아지면서 좀 높아졌습니다. 이 출고가 상승은 좀 부담이긴 하지만 워낙 기저가 낮죠. 이 낮은 기저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부품 업체들의 계획으로 좀 추측을 해보면 신규 폴더블 폰 생산은 800만 대 전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3, 4분기에 플립5와 폴드5가 67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다소 보수적인 계획을 내놓은 건데 다만 이제 AI를 탑재한 S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 이후에 5달 동안 전작 대비 굉장히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에도 이런 흥행이 좀 이어진다면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 이제 추가로 오더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갤럭시 링도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4시간 손가락에 착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수면 기능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블랙 그리고 실버, 골드 세 가지 색상이고요. 사이즈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9가지 종류로 나왔다고 하고요. 가격은 49만 9,400원, 구독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2.3에서 3g, 그리고 색상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3종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갤럭시 링까지 살펴봤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기존에 어느 정도 알려진 이런 제품들보다는 언팩 행사 직후에 기자 간담회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삼성, 퀄컴, 구글의 이 XR 동맹, 삼각 동맹 체제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품 자체보다는 플랫폼 구축에 올해에는 좀 힘을 싣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XR 기기 메타버스까지 움직였다는 점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영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저희 시간의 거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HB 인베스트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시간의 거래 좀 시작이 됐는데요. 20여 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실까요? 네, 일단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일단은 시간에서 약 3%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유리기판 내에 하나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었는데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좀 어이없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네.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적자 정정 공시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거죠. 불성실 공시.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이제 마이너스 9%에서 이제 시작한 주가가 양봉을 그리면서 그래도 마이너스 2%까지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중요한 것은 뭐 밑에 잡으신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유리기판 테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는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SKC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네.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숫자가 찍힌다라기보다는 내러티브, 즉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만큼 일단은 기대감 플레이,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란 것은 기대감이 살짝 꺾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매크로 단에서 분위기가 살짝 좀 좋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면서 언제든지 내가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떤 손절 라인 정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등 나올 때 좀 탈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대응해 보자. HB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경창산업 상신 브레이크도 좀 눈에 띄네요. 네.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상한가를 좀 찍었는데요. 요새 좀 급발진 사고가 원래도 많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정말 뉴스들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제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장치들을 의무화를 한번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업체와의 어떤 협상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의지와 자동차 업체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테마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이후에 한 5거래일 정도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다가 오늘 시간 내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마죠. 네.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주는 테마답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단기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단기 시세는 단기 시세답게 짧게 끊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창산업 살펴봤고요. 그 외에 또 투자자분들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하나 더 볼까요? 네, 시프톱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신규 상장을 한 게임 주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는 물론 올랐습니다만은 네. 시가총액이 이제 4조 한 1천억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약 2%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에 많은 공모 자금이 몰리면서 혹시나 따상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요새 IPO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많이 몰리는데 바로 이제 아침에 바로 다 팔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프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4조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된 영업이익이 한 2,5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멀티플을 몇 배를 주냐에 따라서 목표 시총이 정해지는데 현재 제일 잘 나간다라는 크래프톤을 보시게 되면 크래프톤이 18배에서 20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시프톱 같은 경우는 신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프톱 같은 경우에도 18배에서 20배를 준다고 한다면은 많이 줘봤자 시가총액이 4조 원에서 4조 2천억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1천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만 놓고 본다라면은 꽉 찼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4조이기 때문에 4조짜리 종목이 또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소위 말해서 BM을 추종하는 펀드들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유동 시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아까 좀 낮춰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이 좀 올라가고 있고 물론 내일도 이런 터진 거래 대금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길게 가져가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장 전에는 뭐 사실 MSCI 특례 편입 기대감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기대감들을 좀 내려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4조이고요. 이게 특례 편입이 MSCI에 들어가려면 일단 지금 허들이 높아졌어요. 네. 6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조까지 가려면 여기서 지금 50% 이상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게임 섹터 전체 분위기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일단 낮춰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화 나누는 동안 한 번 더 지금 30분이 지나면서 거래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YM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새 한중 NCS 같은 종목과 YM텍, 바로 이제 ESS가 부각이 되면서 이 냉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하나의 또 테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ESS의 어떤 냉각 기술만 놓고 본다라면은 한중 NCS가 진짜 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맞고요. 네. YM텍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력에 대한 이쪽 냉각에 대한 기술이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중 NCS에 대해서 오히려 눌림목마다 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 SDI 독점 공급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ESS 순행각 시스템은 한중 NCS가 원래 진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YM텍 같은 경우는 이게 테마를 엮여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이번에 급등을 이용해서 적당히 차익 시장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우리기술이나 뭐 한전산업 계속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보이는 종목이고요. NP도 정말 오랜만에 좀 눈에 띄는데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기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일단 호가상 정지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는 일단 봐야 될 것. 지금 뉴스가 나왔네요. 지금 네. 회사 분할 합병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이것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이것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뭐 서전기전 같은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서전기전도 지금 6%대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내일 한 번 더 시세를 내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예. 시간 내에서 좀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미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체코도 그렇고요. 꼭 이번 체코가 안 되더라도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고 체코 같은 경우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7월 17일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 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그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고요. 네. 나는 이 종목 원전에 대해서는 길게 나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폴란드의 어떤 결과까지 보신다라면은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도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저희 같이 들어봤습니다. MHB 인베스트의 김성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장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이슈 주목하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내일의 장바구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서서 타임어택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프트업 상장 내일장에서는 또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오늘장을 보면은 조금 변동성이 많이 강했습니다. 네,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는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후장으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시프트업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성장성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이제 게임주 중에 하나인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은 굉장히 또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 특히나 2023년 매출액이 한 1,600억 원대로 22년 대비해서 거의 2,000% 이상 또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1,000억대로 이제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다소 고평가가 되면서 상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조 한 4천억대, 3조 원대가 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기업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넷마블, NC소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넷마블이나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그래도 조 단위 이상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매출액이 좀 1,000억대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무리 기대 가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3조 원대는 좀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프트업 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장사로는 이제 대성창투가 있겠고 뭐 카카오벤처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가장 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죠. 텐센트 역시도 지금 이제 보유 물량이 한 이제 지분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한이 6개월 정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사실 카카오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기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물량이 좀 터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공모가까지 내려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7만 1,000원대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가 6만 원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만 원에서 그 이하 때까지는 우선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 당일에 이제 가격 제한 폭을 한 4배까지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에 따른 부담감
불안감도 조금은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시프트업은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좀 역발상으로 다른 게임즈에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은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오늘 시프트업이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이제 게임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사실 시프트업이 상장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사실 게임 업계 전체는 좀 훈풍이 돌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 업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결국에 이제 단일 IP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신작에 대한 부재 혹은 이제 출시를 하더라도 이제 흥행 실패 때문에 게임주들이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좀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프트업이 이렇게 기업 가치를 좀 높게 받는 이유가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니케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지만은 네. 최근에 뭐 스텔라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지금 니케 쪽에서 매출액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게임업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좀 크게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펄어비스도 이제 내년에 붉은 사막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제 신작을 또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23만 명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성과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모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그 신작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게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필두로 해서 매년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 업황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좀 수혜는 보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시프트업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좀 유명한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넥슨 게임즈도 살짝 거론해 주셨는데 워낙 최근에 좀 종목이 급변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16.89%나 빠지다 보니까 접근하셨던 분들 대응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도 아까 한 10% 넘게 빠질 때 오후 때 좀 체크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악재는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단기간에 좀 재료 소멸로 좀 하락을 한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제 이 게임으로 인해서 하반기 수익성이 좋아지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깨진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과도한 우려는 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게 또 이제 시프트업에 대한 또 영향도 받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넥슨 게임즈도 이제 올해 실적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넥슨 게임즈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 결국에는 실적 좋고 또 신작 기대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하셔서 저희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볼까요? 네,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 2대 주주가 이제 컴투스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그 지분을 한 2.2% 이상 지금 이제 장중에 매도가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단기간에 고점 찍고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대주주 물량이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어떤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냥 펀더멘털이 깨져서 이렇게 매도를 던진 거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또 이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24일부터 앞으로 이제 그 상장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은 30일 전부터 뭐 가격이라든지 수량 예.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 이걸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1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오버행에 대한 물량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데브 시스터즈가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신작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쿠키런 킹덤 이게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해 있는데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도 적자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쿠키런 모험의 탑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하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다운로드 수가 또 200만 회를 좀 도파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기대감까지 가져간다면 주가는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을 나올 수 있는 거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가장 큰 이제 메리트는 뭐냐면 네. 고 ROE의 이제 저 PBR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ROE가 이제 30%가 넘어가요. 그리고 PBR도 3.3배 수준인데 이게 사실 그냥 지금 적정 주가긴 합니다만은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엔 그 반대가 많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 ROE 이제 고 PBR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게임주 내에서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스펙이 굉장히 좋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ROE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 네, 투자 대비 이제 이익률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결국에 이제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그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회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행 물량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오히려 접근 기회로 삼아보자. 데브 시스터즈 마지막으로 짧게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은 우선은 조금 분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늘 51,900원대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할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45,000원대까지 충분히 이제 박스권에서 매수 관점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은 이제 전고점 부근인 한 65,000원대까지 보시되 만약에 65,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7만원대까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네. 65,000원대까지 가도 저는 좀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쿠키런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 워낙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이제 전 저항선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6만 원대까지 보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5,000원에서 7만 원대까지 목표가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좀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바구니 일정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CPI 발표가 있고요. 또 내일 밤 PPI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CPI, PPI 물가 지표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어닝 시즌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는데 내일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죠.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를 좀 살펴보면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흐름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매수 흐름 들어왔던 모습 확인됐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무역수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관세청이 발표한 이 데이터에 좀 따르면은 국내 무역 수지 20억 달러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 중국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는 만큼 중국의 무역 수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대 증원 갈등, 대형 병원의 이 집단 휴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은 고려대 의대가 무기한 자율 휴진에 돌입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병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결정을 좀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계속 받았었는데 내일도 그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관련주인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내일 추가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일정 살펴봤고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이벤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오늘 또 말고 내일도 저희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불만제로 디마켓 장 마감 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